안녕하세요. 아로마 세라피스트이자 홍채 마스터 김민서입니다. 홍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오늘은 칼슘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홍채에는 신경계나 소화기계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사인이 있는데 이것을 홍채링이라고 부릅니다. 칼슘링도 바로 이 홍채링 중 하나입니다. 칼슘링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결정의 링, 그리고 나트륨 링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결정의 링은요, 이 칼슘 링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기질 특성을 반영한 이름이고요. 칼슘 링, 나트륨 링은요, 이 링이 뭐 칼슘이나 나트륨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이 이름이 붙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만 이 하얗게 끼는 그 모양이 이 칼슘이나 나트륨을 연상시키는 모양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좀 볼게요. 네, 여기에 칼슘링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도로시올의 홍채학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이 화살표로 가리킨 부분이요. 바깥에 하얀색 테두리, 하얀색으로 껴있는 그 테두리 원형 고리가 있죠. 이 부분을 바로 칼슘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요, 이 홍채링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사람의 눈에서 칼슘링을 찾아볼게요. 여기 어떤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슘링은 흔히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서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 칼슘링이 있는 홍채 사진을 찾을 때 노인의 홍채를 검색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상담한 분들의 사진을 이 유튜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이미 이미지로 공개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 속에 등장하는 홍채 속에서 예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네, 칼슘링이 있는 홍채를 찾았어요. 보통 이 칼슘링이요, 50에서 60대 정도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어를 노인의 홍채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노인분들한테서만 나타나지는 않아요. 40대나 그보다 더 낮은 연령대의 그런 사람들의 홍채에서도 간혹 가다 칼슘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일단 이 눈에서 한번 보이시나요? 칼슘링이 어디 있는지요? 양쪽 눈에 다 있는데요. 일단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 이 윗부분에 하얗게 껴있죠. 사실 이 다른 쪽 눈에도 아랫부분, 윗부분에 칼슘링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칼슘링은요, 아까 그림에서는 이 홍채 전체를 둘러싸고 테두리 다 하얗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 칼슘링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이 사진에서처럼 어떤 한 부분, 일부분에서만 칼슘링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점차 이 전체 홍채 테두리를 덮기도 하거든요. 그리고요, 어떤 부분에 칼슘링이 있으면 이렇게 칼슘링이 나타난 위치가요. 그 위치마다 연결된 신체 부위가 있거든요. 그 신체 부위에 혈관이 굳어졌다는 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바로 동맥경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요.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혈관이 굳어지는 그리고 좁아지는 동맥 경화 상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신체적 문제가 또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마음 혹은 태도의 경화를 보여주는 홍채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좁아지면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순환, 움직이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를 막게 돼요. 그리고 우리 혈관은요, 건강할 때는 필요에 따라 혈관이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하고, 그래서 혈압도 조절하고, 혈액의 흐름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굳는다는 것, 동맥경화 상태라는 건요. 네. 이렇게 우리 실제 몸이 변하는 것처럼요. 사람의 마음이나 삶의 태도도
그 혈관이 굳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 삶이 잘 흐르도록 하는 거를 무언가 이렇게 차단하게 되고 막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느 한 부분이 굳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홍채에 칼슘링이 있다면요, 당신은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다른 사람 말을 휘둘리지 않고 확고한 자기 신념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되지만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맞아,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이 사람을 점점 고집불통 꼰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이거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요.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할 수 있게 돼요.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온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주 근엄한 표정의 판사님이요. 딱 옆에 그 저울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재보고 어느 한쪽으로 기우나 이게 맞나 틀리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렇게 정확한 기준이 있어. 재고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입장, 나랑 다른 의견이나 입장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이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칼슘링이 있을 경우에는요, 또 이 사람이 과거에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가득 채운 옛날 사진들 있죠. 이렇게, 아, 이때 참 좋았는데, 이때 내가 한참 잘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런 과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추억 속에 사는 거죠.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지? 이건 세상을 향한 말이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 말세야, 말세.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 네, 이렇게 세상을 향한 말이기도 한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을 바라보기 싫잖아요. 이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강하게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그 무엇도 옛날 그때 그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아, 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이미지를 같이 보실래요? 이건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는 자기 모습, 자기 몸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표현한 그림일지도 몰라요. 물론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요. 저도 가끔 제 나이를 떠올릴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거든요. 나이가 든 속도를 마음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은 항상 더 젊은 것 같고 더 어린 것 같으니까요. 제 나이가 정말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고? 아, 징그러워.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노화에 대한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해요. 칼슘링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그 몸을 부정하게 돼요. 외면하려고 합니다. 나 아직 괜찮아. 멀쩡해. 아픈 데 없어. 아직도 쟁쟁해. 이렇게요. 그래서 자꾸 과거의 추억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커요. 나이가 든다는 건 죽음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회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커지고 자기 부정이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거는 고립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이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추억 속에 계속 머물려고 하고 그 모습이요. 마치 폐허 속에 자신을 가두어 놓은 이 이미지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고립감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립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으로 나가면요.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인정해야 하거든요. 네.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네. 이 칼슘링은요. 동맥 경화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건강 관리를 위한 조언 첫 번째는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신체 말초 부위를 자극하는 활동이 좋은데요.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부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그런 활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피아노 치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내가 아주 훌륭하게 치는 거 말고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면 그 새롭게 배우는 것 자체가 손가락 그동안 그렇게 미세한 움직임으로 이 손가락을 사용해 오지 않았던 거를 새롭게 사용하면서 네. 좀 더 순환을 촉진하고 이게 또 치매 예방에도 좋잖아요. 뇌혈관 운동, 뇌혈관 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좋습니다. 이거 말고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건강 조언은요. 바로 영성 활동입니다. 영성 활동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잖아요. 네.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좋은 방법도 바로 종교 활동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종교 활동을 해라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종교든 상관없어요. 모태신앙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끌리는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영성 활동이 반드시 종교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명상이나 마음챙김 이런 것도 영성 활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 내면에 신성을 간직한 신적인 존재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상이나 마음챙김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신성과 만나고 그 내면의 가이드에 따라서 현재를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건강 조언은요,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이라고 꾹 참고 있겠어? 충분히 발산하고 살 텐데. 이게 왜 필요하다는 거야? 네. 근데요, 고집불통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일수록요,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꼰대가 되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이럴 때는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을 잘 발산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내면의 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게요, 간단하게는요, 몸을 자극해서 감정을 발산하는 거예요. 운동이나 마사지 같은 활동으로 몸을 자극하는 건데요. 얼마 전 TV에서요, 마사지 로드라는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저 그 프로그램 보면서 울었잖아요. 아,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눈물이 났냐면요. 그 배우 하지연 님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다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지나간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일들이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괜찮지 않았던 마음들이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걸 마사지를 받으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몸에 갇혀있던 그 감정들이 풀려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컥했다고요. 그 말에 저도 같이 울컥하면서 울어버렸잖아요. 네. 맞거든요. 우리는 우리 몸을 돌보고 몸과 연결됨으로써 그 속에 켜켜이 쌓여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제서야 드디어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나 운동이 감정 발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하나가 써있죠. 노래요. 네. 노래도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노래를 하면 성대가, 다른 뭐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요. 성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막 떨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몸의 특정 부분을 운동을 시키면서 그 속에 쌓여있는 감정을 발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노래를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떠올려 보세요. 들숨보다 날숨.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 노래를 해야 되니까 더 길게 숨을 내뱉게 되잖아요. 네,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하는 이 호흡이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입증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이 상태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살살 달래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완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돌봐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괜찮아, 괜찮아, 말해, 괜찮아. 내가 다 안아줄게, 내가 다 포용해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정 발산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홍채가 궁금한가요? 네. 마음씨 김민서에게 갈색 홍채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홍채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은가요? 우리 이렇게 홍채 링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홍채를 촬영을 해서 이런 홍채 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활동을 하고 싶다면 갈색 홍채 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도전해 보세요. 당신의 눈 속에 당신이 알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기질 성향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감정 문제나 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마음씨 김민서 홍채 마스터에게 상담이나 홍채 상담사 교육을 신청하세요. 네, 자세한 이 상담이나 상담사 자격증 교육 신청 링크는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